그림과 같이 두 3차함수 fx, gx의 도함수 f'x와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는 a, b인데요. a가 b보다 작고 a는 0보다 큰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함수 hx는 fx 빼기 gx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두 f'x, g'x의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h'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h'x는 결국 f'x 빼기 누가 되는 거야? g'x가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서 이 위에 있는 게 아니죠. f'x의 그래프에서 g'x의 그래프를 뺀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fx, gx가 모두 다 3차 함수이기 때문에 f', g'이 모두 2차 함수가 될 거고요.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뺐으니까 2차 또는 1차가 돼야 되겠지. 그지? 뭐 혹은 0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프로 봐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프로 봐서 이 두 놈이 0 되는 지점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요 결과도 2차 함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충 그려보면 이 h'x의 그래프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고요. 당연히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생기면서 요 점이 바로 a가 되는 거고 요 점이 b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a보다 작은 쪽에서는 f'이 더 크기 때문에 f' 빼기 g'은 양수가 되고요. a점에서는 0이 되고 그 다음 a와 b 구간에서는 g'이 더 크기 때문에 f' 빼기 g'은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b보다 더 큰 구간에서는 당연히 f'이 더 크니까 다시 양수가 되고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이 바로 h'x의 그래프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억, 함수 hx는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자, 보세요. 이게 바로 h'의 그래프인데 h'이 플러스였다가 0 됐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러면 양영음이야. 즉 양영음이기 때문에 A에서는 극대값을 갖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네, 그래서 기억은 참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 두 번째, HB가 이꼴 0이면 방정식 HX 이꼴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다 라고 했습니다. 자, 잘 봐. 요놈이 여기가 이제 안 보이는데 우리가 다시 써볼까요? 요놈이 누구의 그래프냐 하면 바로 y는 이꼴 h'x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요게 2차고 결국 hx도 3차 함수가 될 테니까 a에서 극대를 갖고 b에서 극소를 갖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 hx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x는 a 지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가 바로 x는 b 지점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 hb가 이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가 지금 y는 hx의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x축이 어떻게 지나간다는 얘기냐 하면은 이 b, 즉 극소값이 0이니까 x는 b에서 정확하게 x축에 접하면서 이렇게 x축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hx 이꼴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다 라고 했죠. 당연히 여기서 하나가 생기고요. 여기서 하나가 생깁니다. 물론 여기는 중근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물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다 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얘도 참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0하고 알파, 베타, 그 다음 b인 이러한 대소관계가 있는 알파, 베타에 대해서 h 베타 빼기 h 알파가 5배 베타 빼기 알파보다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디귿이 이 문제가 출제된 이유입니다. 사실 기억, 니은은 공부 좀 한 친구들은 다 알 수가 있죠. 자, 디귿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양변을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h의 베타 빼기 뭐가 됩니까? h의 알파가 5보다 작다가 됩니다. 네. 왜? 베타가 알파보다 크기 때문에 베타 빼기 알파는 양수고요. 양변을 양수로 나눠줬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봐. 0하고 b라는 것은 그지? 이 극대값과 극소값 그 다음에 0이니까 어디야? 극대값은 아니군요. 0이니까 우리가 이 0에서가 a보다 더 0이 작은 쪽에 있으니까 0은 여기 어디쯤 있겠네요. 이렇게 그지? 여기가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게다가 0에서의 h'의 함수값은 이 f의 프라임 0이 7이고 g 프라임 0이 2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함수값은 5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봐라. 이 베타하고 알파는 닫힌 구간 알파와 베타에서 함수 hx가 연속입니다. 당연히 3차 함수니까 연속이겠죠? 그 다음에 열린 구간 알파 베타에서 열린 구간이니까 여기도 괄호를 해줘야 되겠죠? hx가 미분 가능합니다. 당연히 왜? 다항함수니까 3차 함수니까 미분이 가능하겠죠. 그죠? 이러한 상태에서 봐라. 베타 빼기 알파 분의 h의 베타 빼기 h의 알파는 소위 말하는 알파와 베타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고요. 우리가 평균 값의 정리에 의하면 얘가 h의 프라임의 감마와 똑같아지는 이러한 감마가 알파와 누구 사이에? 베타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한 개 이상 존재. 이게 바로 뭐야? 평균 값의 정리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평균 값의 정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평균 값의 정리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럼 봐. 이 알파와 베타는 이 구간만 만족시키면 되는 놈이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서 임의로 알파와 베타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즉, 어떻게 알파와 베타를 잡아내든 간에 그거와 똑같은 값을 갖게 하는, 즉 h의 프라임 감마가 얘랑 똑같은 값을 갖게 하는 그런 감마가 반드시 알파와 베타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치?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아까 우리가 h의 프라임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렸었다라는 거지. 여기가 얼마야? a고 여기가 b야. 그 다음에 여기가 0입니다. 근데 이때 함수값이 5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잘 봐라. 이 알파 베타가 0하고 미치겠다. 여기 또 베타로 썼네요. 그죠? 네. 0하고 b 사이에서 알파 베타를 잡는다면 이 감마라는 놈도 0하고 b 사이에서 어떤 값을 갖는 게 있다라는 뜻이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감마가 0하고 b 사이에 있는 감마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랑 똑같은 값을 갖는 감마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h의 프라임 감마에서 감마가 0하고 b 사이에서는 보시다시피 전부 다 값이 누구보다 작아요. 쫙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5보다 작은 값을 갖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봐라. 감마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는 0하고 b 사이에 있다면 h의 감마는 항상 5보다 작습니다. 그럼 얘가 5보다 작다란 얘기는 얘랑 똑같은 값을 갖는 요 평균 변화율도 5보다는 작은 값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요 놈이 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 따라서 우리가 디귿도 참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